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5대 그룹 회장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모두 205개 기업이 사절단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두 111건의 MOU를 체결해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중 최대라고 홍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제패하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따라갔던 한 중소기업 회장,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회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둘이 찍은 사진은 물론 5대 그룹 총수들과도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 중소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MOU도 111건에 포함시켜 홍보했습니다. 어떤 MOU였을까요? 신제품 공급 업무 협약입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다던 베트남 기업의 이름이 한국 기업 이름과 거의 똑같습니다. 두 회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총판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그 의료기기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죠. 저희가 본사예요. 그러니까 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거는 총판이면은 MOU라는 게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최초 런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 런칭이요? 독점 계약입니다. 한국 본사가 현지 총판과 맺는 MOU. 그나마 제품 개발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개발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그 MOU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MOU, 우리말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쓰는 합의서인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쏟아진 국내 언론들의 보도. 52조 원 수주 대박이라며 대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부 소관 MOU 18건을 추적했더니 현재 진행 중인 건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7건은 중간에 엎어지거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나간 해외 순방 때마다 MOU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총 202억 불 규모의 MOU와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동 빅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불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사절단을 꾸린 해외 순방 때 맺은 양해각서와 계약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401건 가운데 367건, 91%는 MOU 체결입니다. 실제 계약은 19건, 5%도 안 됩니다. 이건 실제로 말 그대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MOU가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해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문입니다. 우선 선발 기준으로 해당 국가와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특히 MOU 체결 예정권 보유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없던 문구입니다. 아예 MOU 체결 건수를 염두에 두고 경제사절단을 모집한 겁니다. 대통령 순방 준비 과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MOU가 예정돼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대통령 순방에 맞춰 하자고 기업에 제안도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상회담 직후 나온 보도자료. HD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와 맺은 LNG 운반선 17척 수주 계약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39억 달러, 우리 돈 5조 2천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사전 약정은 2020년 중순에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무게가 실려가지고 안 되던 것도 되게 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다 된 것을 대통령이 가지고 외교의 성과로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재벌 총수들을 사전에 서명할 수도 있는 것을 내가 갈 때 좀 기다렸다 서명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이건 뭔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산업부는 카타르 측과 사전 약정 이후에도 장관급 채널로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기존의 MOU를 논의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경제 사절단을 모집한 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작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6차례 해외에 나갔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이동 거리는 26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에 맞먹습니다. 60박 90일, 석 달을 해외 순방에 썼습니다. 어디를 다녔을까요? 미국은 5번이나 갔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는 2번 갔습니다. 양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횟수로는 역대 정부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돈은 많이 썼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예산은 해마다 200억 원 안팎. 윤석열 정부는 기존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작년에만 578억 원을 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용이 든다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았었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외 순방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